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스즈키라는 평범한 프로그래머입니다. 모든 직업의 왕이라고 불리지만 찬란한 영광이라는 네 글자를 맛보기란 쉽지 않습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그 또한 자본주의에 팔려 일요일에도 일해야 합니다. 그의 새로운 동료 한 명이 버티지 못하고 휴가를 요청했고 그 때문에 스즈키는 그 사람이 남긴 모든 일을 떠맡게 되었습니다. 일하는 중에 그의 다른 동료 한 명이 갑자기 다가와 고객의 피드백을 전달했습니다. 처음에는 플레이어를 끌어들이기 위해 매우 어렵게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지만 초보자들이 더 쉽게 플레이할 수 있도록 세계 대전 게임을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처음에는 플레이어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매우 어렵게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지만 결국에는 초보자들도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스즈키는 정말 욕하고 싶었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며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캐릭터 생성 후 플레이어들은 지도를 스캔하는 아이템과 주변의 모든 것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되는 폭탄 3개를 받게 됩니다. 만약 그들이 아이템을 사용하지 않고 지역을 정리하는 데 성공하면 희귀한 업적을 달성하게 됩니다. 꽤 좋은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래서 통통한 동료가 스즈키에게 그에 맞춰 변경하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스즈키는 모바일 게임의 버그 수정에 바빴습니다. 그래서 그는 동료에게 클라이언트와 마감일을 재협상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스즈키가 식사를 하는 동안 그는 갑자기 어린 소녀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둘러보니 다른 사람이 없자 그는 다가가서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소녀는 길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스즈키는 그녀를 경찰서로 데려다 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녀를 데려가려는 순간 소녀의 어머니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스즈키는 이것에 매우 만족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더 기쁘게 한 것은 소녀의 어머니가 그를 로리콘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회사로 돌아온 스즈키는 저녁까지 게임 버그 수정에 매달렸습니다. 한편 그의 동료는 사흘 내내 회사에 있었기 때문에 아내에게 이혼당하지 않으려면 집에 가야 했습니다. 한편 29살의 여자친구도 없는 스즈키는 회사에 남아 최대한 오랫동안 자본주의에 몸을 팔고 싶어 했습니다. 사흘이 더 지나자 스즈키의 눈은 판다의 눈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거의 완료되어 가는 찰나 그에게 게임 테스트 팀으로부터 보고가 갑자기 날아왔습니다. 그가 담당하던 게임의 저장 공간에 버그가 발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더 나쁜 것은 수정하기 어려운 복잡한 아이템 복제 버그였다는 것입니다. 그 버그와 씨름하던 중 스즈키는 통통한 그의 동료는 다른 게임의 저장 용량 제한을 없애달라는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전달했습니다. 짜증이 났지만 그는 그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맡은 일을 완수하기 위해 답답한 마음을 삼켜야 했습니다. 마침내 많은 노력 끝에 스즈키는 마감 시간을 마쳤습니다. 30시간 동안 잠 못 이루고 일한 후 그는 낮잠을 자기로 했습니다. 잠이 들자마자 스즈키는 전혀 낯선 곳에 있었습니다. 휴대전화에 신호가 없었고 그의 모습이 고등학생 시절로 돌아간 것을 보아 분명 지구가 아니었습니다. 둘러보니 그는 이 세계의 배경을 알아봤습니다. 그것은 지난 며칠 동안 디버깅해온 두 게임의 혼합과 매우 유사했습니다. 그는 지난 며칠 동안 디버깅해온 두 게임과 매우 유사했습니다. 그리고 사토라는 이름조차도 그가 게임 테스트에 자주 사용하던 게임 내 이름과 매우 유사했습니다. 몇 분 후 그는 수많은 발소리가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스즈키는 자신의 기술을 확인하며 유성구를 3번과 지도 1번 스캔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모든 건 신규 플레이어들을 돕기 위한 그의 아이디어였습니다. 지도를 훑어본 스즈키는 모든 점들이 빨간색으로 변해 있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300명의 적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모두 50레벨이었고 그는 겨우 1레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싸우는 대신 숨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적들은 여전히 그의 위치를 파악하고 피해를 입힐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했습니다. 현재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스즈키는 메터 샤워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게임 버그 같았어요. 남은 2번의 시도를 해봤지만 결과는 첫 번째와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절망하던 순간 갑자기 수백 개의 운석이 우르릉거리며 하늘에서 떨어져 뱀 같은 병사들을 하나하나 쓰러뜨렸습니다. 한편 스즈키는 그들을 물리치면서 엄청난 경험치를 얻었습니다. 유성우가 끝나자 스즈키 주변은 초토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충격 지점에서 꽤 멀리 떨어져 있던 한 명의 병사는 살아남았습니다. 알 수 없는 이유로 이 병사는 스즈키에게 검을 던졌습니다. 가능한 한 정정당당하게 싸우려던 스즈키. 스즈키는 검술 경험이 없었기에 당연히 압도당했습니다. 다행히도 그 병사는 이전의 운석 폭풍 이후로 피가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스즈키는 이를 알고
모래와 검을 그에게 던졌고 뱀 같은 병사를 성공적으로 죽였습니다. 그 고난을 겪은 후 스크즈키는 꿈이었을지라도 잔혹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곳에서 로그아웃하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다행히 그는 자가 치유 기술을 배웠고 이전의 상처는 사라졌다. 게다가 스즈키의 레벨은 이제 300점씩까지 치솟았고 모든 능력치가 최대치에 도달했으며 그는 단지 활성화시키는 것만으로 유성우 스킬을 재사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만화 소모가 너무 클까봐 스즈키는 다시 한번 시험해 보았다. 결과는 그의 발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력과 사정거리는 엄청났다. 다행히 스즈키의 레벨이 증가함에 따라 그의 체력도 증가했다. 폭발의 충격파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게 해주었다. 이 능력을 계속 사용하면 자신이 악당이 될 것을 깨닫고 스즈키는 능력을 끄고 위급한 상황에서만 사용하기로 했다. 잠시 후 그는 자신의 인벤토리를 확인하고 물주머니를 발견했다. 그는 그것을 꺼내 마셔보았고 물이 맛있다는 것을 알았고 주머니의 물 용량은 무한한 것 같았다. 그는 이전에 도마뱀 같은 생물들을 없앤 후 많은 돈을 얻었다. 스즈키는 계속해서 인벤토리를 확인하던 중 망토를 발견하고 그것을 입었다. 저녁이 되도록 그는 그날 오후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 다시 처하지 않기 위해 계속해서 전투 기술을 연마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스즈키는 지도에 표시된 병사의 요새로 향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산을 넘고 숲을 헤쳐나갔습니다. 며칠 동안 이 과정을 반복한 후 스즈키는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지도를 확인하려고 펼쳤을 때 그는 우연히 지도에 여러 날 동안 이렇게 산과 숲을 지나온 후 스즈키는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지도를 확인하려고 펼쳐보니 우연히 다른 것들이 표시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근처에 100명이 넘는 병사들이 있었고 그 너머로 와이번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더 잘 보기 위해 뛰어오르려 했지만 와이번이 뜻밖에도 그를 향해 날아와 충돌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레벨이 너무 높아서 낙하로 인한 피해는 없었습니다. 그 후 스즈키는 돌을 집어 와이번에게 던졌고 와이번의 날개에 구멍을 뚫었습니다. 와이번은 고통스러워하며 도망쳤지만 의도치 않게 이전에 보았던 병사들 쪽으로 향했습니다. 스즈키는 자신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뒤쫓았다. 결국 양측은 만났고 병사들은 이제 그것을 물리치기 위해 협력하고 있었다. 스즈키는 그들의 언어를 이해할 수 없었기에 번역 기술을 향상시켰고 그 덕분에 지휘관이 모든 병사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들은 잘 조율했지만 그들의 화살은 와이번의 비늘을 뚫을 수 없었다. 그들은 와이번에게 피해를 입히기 위해 공격했지만 와이번은 멀쩡했기에 소용없었다. 그러자 지휘관은 이나라는 소녀에게 그것을 무력화시키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법이 반사되어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를 본 스즈키는 공중으로 뛰어올라 그 소녀를 구하는 영웅적인 행동을 보였습니다. 깨어난 이나는 매우 높은 곳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매우 당황했습니다. 이를 본 스즈키는 즉시 매우 높이 뛰어올라 그곳을 떠났고 이는 그녀를 놀라게 했습니다. 안전한 곳에 도착하자 이나는 스즈키에게 거듭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을 본 스즈키는 자신이 고등학교 때였다면 그녀에게 뿅 가버렸을 거야. 그 후 그는 자신을 사토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나는 정중하게 자신을 소개하며 일부러 자신이 아직 싱글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사토의 얼굴 옆으로 화살이 날아왔습니다. 화살을 쏜 사람은 이나의 팀 동료였는데 그가 이나를 납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나가 진정하라고 말하자 사토는 마침내 자신이 상인이라는 것을 설명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소지품이 거의 없었기에 그들은 여전히 그의 신분을 의심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토는 계속해서 자신의 마차가 유성우 때문에 도망쳤다고 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소녀들은 여전히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그는 반대 방향으로 도망쳤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사토는 자신이 병사의 요새에 묻힌 아버지의 은인의 묘소를 방문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가는 길에 유성우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마차를 따라잡으려 했지만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소녀들은 여전히 그를 믿지 않았고 사택에 서류를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젊은이는 마차에 있는 자신의 코트에 서류를 두고 왔다고 둘러댔습니다. 다행히도 그의 속임수와 설득 솜씨 덕분에 그들은 그 말 이후로 그를 더 이상 추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사토가 새로운 서류를 만들기 위해 도시로 통과하도록 허락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저 멀리서 군인들이 와이번 시체에서 전리품을 챙기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그들의 가죽으로 만든 갑옷과 망토는
매우 즐겨서 아주 비싼 값에 팔 수 있었다. 하지만 반대로 이 비행 도마뱀의 고기는 맛이 형편없어서 서부지방 사람들과 노예들만 먹을 수 있었다. 이때 사토는 할 일이 없어서 살루시의 인구를 확인할 기회를 얻었고 그 결과 인구의 80%가 민간인이고 나머지 20%는 대부분 노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인간만이 아니었다. 그들 중에는 엘프와 악마도 있었다. 사토가 확인을 마치자마자 모두 드디어 도시를 보았다. 이나가 그 청년에게 거기서 무슨 계획이 있냐고 묻자 그는 먼저 방을 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말을 들은 금발 검사는 그에게 제드라는 여관을 소개해 주었다. 도시에 들어온 후 이나는 보고해야 한다며 먼저 가겠다고 했다. 하지만 작별 인사를 하기 전에 그녀는 사토를 찾아 빚을 갚겠다고 약속했다. 이노나는 나중에 그 청년을 데리고 새로운 서류를 발급받았다. 그리고 이 절차를 위해 관리관은 사택에 마법의 돌의 손을 올려놓으라고 했다. 그가 큰 소리로 이름을 말하자 스캔이 시작되었다. 젊은 남자가 자신의 이름 사토라고 외치자마자 그의 상태창이 나타났다. 물론 그는 여전히 주인공일 것이다. 정보에 따르면 그는 아직 레벨 1이었기에 변장한 마스터였다. 사토가 성인이라는 것을 알고 그 경찰관은 꽤 놀랐다. 그는 사토가 더 어릴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15세가 성인으로 간주되기에 사토도 놀랐다. 허가증을 받기 위해 사토는 그에게 은화 한 립만 지불하면 되었다. 그리고 상인세는 그가 이나의 생명의 은인이었기에 면제되었습니다. 게다가 관리가 사택의 비자처럼 사용할 수 있는 도장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10일 동안만 유효했습니다. 더 오래 머물고 싶다면 갱신해야 합니다. 이 사무실이나 시내의 중심가의 시청에서요. 만약 그가 만기된 비자로 군인들에게 적발되면 은화 한 립의 벌금을 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돈을 낼 수 없다면 노예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노나가 사토가 여관 간판을 볼 수 있게 데려다 준 후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여관으로 가는 길에 사토는 주변의 모든 것에 매우 흥분했습니다. 잠시 후 풍만한 어린 소녀가 다가와 그의 손을 잡고 그가 이곳에 처음 왔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여관으로 사토를 끌어들이려 온갖 방법을 다 썼습니다. 자신의 판단력으로 그녀가 겨우 13살이라는 것을 알게 된 사토는 그녀의 성숙한 외모에 놀랐습니다. 우연히도 그녀가 데려간 여관은 이노나가 소개했던 곳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녀의 성숙한 외모를 고려했을 때 놀라운 나이였습니다. 우연히도 그녀가 그를 데려간 여관은 이노나가 소개했던 것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민박집 주인은 꽤 통통한 여자였는데 그 여자아이의 어머니이기도 했습니다. 사토의 말에 따르면 그녀가 15-20kg 정도만 빼면 틀림없이 미인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짐이 없는 이유를 설명한 후 주인은 그에게 큰 동전 하나만 받고 민박집에서 묵게 해주고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 음식값도 공짜로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사토는 곧바로 동의했고 10일 동안 머물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고는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 못했으니 무엇을 먹을 수 있는지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식사 시간이 지났고 여관에는 몇 개의 케이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사토는 어쩔 수 없이 그것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이후 주인은 마르텍에 그날 아침에 어리석은 상인들의 방을 청소하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들을 어리석다고 부르는 것에 놀란 사토는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모사에 따르면 유성우가 떨어졌을 때 그들은 비명을 지르며 마왕이 계곡의 용들에게 선전포고를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토는 이 세계에 마왕이 있다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기에 놀랐습니다. 여관 주인은 영웅이 그를 물리친 지 70년이 되었고 부활에 대한 소식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영웅이 그를 물리친 지 70년이 되었고 그의 부활에 대한 소식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사는 마왕의 부활 가능성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마왕은 그들의 현재 위치에서 멀리 떨어진 미궁 도시를 먼저 공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루시에서는 와이번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모사가 그 종에 대해 이야기하자 사토는 용에 대해 물었습니다. 사토는 용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잠자며 보내고 좀처럼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마지막으로 용을 목격한 것은 2년 전이라고 했습니다. 모사가 태어나기 훨씬 전에 검은 용이 도시를 공격하여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사토는 사상자가 있는지 물어보려던 참이었는데 갑자기 다른 손님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대화를 잠시 멈추고 케이크를 즐겨야 했습니다. 그때 마르타가 나타나 케이크에 피클을 섞으면 더 맛있을 거라고 제안했습니다. 마르타가 한가한 김에 사토는 그녀에게 어떤 곳들에 기성복을 살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마르다는 유명한 재봉사 몇 명을 열렬히 추천했습니다. 사토는 마르타의 말을 듣는 동안 시선을 한 곳에 고정했습니다. 마르타도 시간이 있었기에 그에게 길을 안내해 주겠다고 자원했습니다.
두 사람이 한가로이 걷고 있는데 사토는 갑자기 어린 여자가 노예라는 이유만으로 끔찍하게 학대받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녀를 돕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사토는 더 이상 그 학대를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개입하기로 했습니다. 거기 있던 남자는 그 여자아이가 사토의 노예라고 생각하고 그에게 그들을 쇠사슬로 묶어 서쪽 구역에 가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사토는 생각에 잠긴 듯 어린 노예들을 위해 나무 토막들을 묶었습니다. 다른 노예들은 그의 친절함에 놀랐고 떠나기 전에 감사를 표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마르타 또한 사토가 노예들을 잘 대해주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노예들은 여기 환영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많은 사냥꾼들과 농부들이 도시에 물건을 팔러 왔다가 그들에게 살해당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사토는 도둑이나 강도의 소행일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 마르다는 사토를 데리고 도시 곳곳을 둘러보게 해주었고 그는 심지어 여러 노점을 방문하며 마르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흥정 기술까지 배우게 되었습니다. 사토는 그녀에게 머리핀을 사주었습니다. 그들이 계속 걸어가던 중 그들은 가면을 파는 노점에 들렀는데 그 가면은 현지인들이 풍년을 기원하며 추수 축제 때 쓰는 것이었습니다. 마스크 외에도 그 가판대에서는 영웅의 검은 가발도 팔았습니다. 다른 색깔의 가발은 영웅의 동료나 공주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사토는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두 가지 물건을 모두 샀습니다. 걷다가 사토는 마차에 탄 노예 소녀에게 시선을 빼앗겼습니다. 11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녀는 이미 레벨 3을 달성했고 두 개의 칭호 망명한 마녀와 미친 공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돌아온 사토는 윤이라는 이름의 소녀를 만났는데 그녀는 여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인사를 나눈 후 그는 근처에 목욕탕이 있는지 물었고 마르다는 도시에 공중 목욕탕이 있다고 알려주었다. 하지만 일반 백성들은 이용할 수 없었다. 보통 그녀는 우물이 있는 여관 뒤편에서 목욕을 했다. 그건 그렇고 저녁 시간이었고 사토는 마르다가 추천한 요리를 먹기로 했다. 각 요리들은 맛있었고 그는 너무 만족해서 맛을 참을 수 없어 추가 세트 메뉴를 주문했다. 자신의 방으로 돌아온 사토는 겪었던 일을 되짚어 보았고 잠시 생각에 잠긴 후 자신이 프로그래밍한 게임과는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단순한 꿈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도 이상했습니다. 게임처럼 느껴졌지만 사토는 로그아웃하거나 진행 상황을 저장할 수 없었고 스스로 조사하기 위해 밖으로 나가보기로 했습니다. 그의 현재 계획은 이 세계의 여러 곳을 탐험하는 것이었고 집으로 돌아가는 방법을 찾는 것은 부차적인 목표였습니다. 그는 더 많이 탐험할수록 게임 개발자로서 그에게 더 도움이 될 거예요. 다음 날 아침 마르타가 갑자기 그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그의 여자친구가 아래층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여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사토는 당황하여 아래층으로 내려가 확인했고 이나를 보았습니다. 이나가 오늘 할당된 일이 없어서 그와 함께 시내 관광을 하고 싶다고 설명했습니다. 사토는 그녀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 초대를 받아들였습니다. 이후 진아는 사토를 데리고 과자를 사게 했고 사토는 멋지게 계산을 해주었는데 전날 도움에 대한 답례를 하려던 진아는 꽤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사택에는 진아가 이전에 자신이 도시를 돌아다니는 것을 도와주었기에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 과자 외에도 두 사람은 많은 곳들을 방문하여 다양한 종류의 과자들을 맛보았습니다. 그 중에는 튀긴용의 날개라는 요리가 있었는데 사실 박쥐 날개였습니다. 진아가 집으려는 순간 한 소년이 실수로 진아를 치면서 어머니에게서 빌린 블라우스에 얼룩을 묻혔습니다. 그때 한 소녀가 나타나 마법으로 얼룩을 지워주겠다고 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기에 그들은 그녀의 도움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골목길로 들어간 후 소녀는 물 마법을 사용하여 얼룩을 제거했는데 진아의 블라우스를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연히 사토의 안경까지 씻어버렸습니다. 바람 마법의 도움으로 진아의 블라우스가 마르자 사토는 감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골목길을 나온 후 사토는 진에게 주문을 어떻게 외우는지 물었고 그녀의 말을 듣고는 랩을 하는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한 대화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은 진아가 마법을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한 지는 겨우 3년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이었고 부모님께서는 어릴 적부터 마법 역사 만화를 읽게 하는 등 마법사가 되도록 이끌어 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진아는 그런 성장 과정을 즐거워했고 언젠가 하늘을 날 수 있다는 생각에 들떠 있었습니다. 반면 사택에 마법을 공부하는 이유를 묻자 그는 기숙사에 욕실이 없어서 밖에서 목욕하는 대신 마법을 사용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진아는 그런 이유를 처음 들어보고 크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사토는 진아를 웃게 함으로써 광대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고 그녀의 비행 꿈을 응원하며 신사다운 면모를 보였다는 칭찬도 받았습니다. 한참을 둘러보다가 외상치료 연고를 파는 갑 한 대에 들렀고 사토는 그동안 자신을 많이 도와준 여주인을 위해 연고를 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사토는 자신을 많이 도와준 여주인을 위해 연고를 사기로 했습니다. 구입 후 이나는 사택의 다른 곳에 가고 싶은 곳이 있냐고 물었고 사토는 꼭대기에 가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나는 그를 데리고 성벽 위로 올라가 바람을 쐬며 위에서 도시 풍경을 감상하도록 했습니다. 그때 사토는 저 멀리 거대한 풍차를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사토는 저 멀리 거대한 풍차를 보았습니다. 이나가 와이번이 공격하면 동력권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토가 관심을 보이자 이나는 그곳으로 데려다 주겠다고 제안했다. 풍차로 가는 길에 먼저 절에 들르기로 했다. 안에서는 영웅과 마왕의 싸움을 묘사한 그림을 보았다. 이나가 영웅이 성검을 쥐면 푸른 빛을 낸다고 말했다. 사토는 호기심에 다른 사람이 쥐면 빛날까 물었다. 이나가 성검이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예외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 말했다. 갑자기 오나라는 수녀가 나타나서 성검을 사용하는 것이 반드시 좋은 일만은 아닐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페룬 여신의 부름에 응답하는 영웅들만이 마왕에 맞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페룬 여신의 부름에 응답하는 영웅들만이 마왕에 맞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나의 말이 끝난 후 그녀는 친구인 이나가 사토를 사귀는지 물었습니다. 이 말에 이나는 몹시 당황했고 허둥지둥 설명하려 애썼습니다. 그들은 풍차로 가는 길을 서두르고 싶어 마차를 빌렸습니다. 하지만 길에 있던 돌 때문에 바퀴가 굴러 넘어지면서 지나가던 이나는 사토 위로 넘어졌고 그것은 삼촌이 두 사람을 가깝게 하려는 의도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이후 이나는 사택의 도시의 방어 시스템을 소개했습니다. 각 탑에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마법 대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2년 전 용에 의해 하나가 파괴되었습니다. 다행히 작은 용이었기에 피해는 미미했습니다. 40년 전과 비교하면 외곽 성벽은 검은 용에 의해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이때 사토는 그 사건의 마왕이 관련되었는지 물었다. 이나의 말에 따르면 그 생물들의 성격에 달렸고 가장 무서운 것은 마족들을 지휘하는 데 지능을 사용하는 마왕들이었다. 마족들은 마법과 마법 유물로만 해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바로 그때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듣는 것을 보았다. 한 사제가 마왕의 부하들에 대해 장황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사제가 아진들이 마족의 잔당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듣고 나서 그는 군중들에게 그들을 처벌하여 자신들을 위한 공덕을 얻으라고 촉구했다. 이러한 불의를 볼 수 없었던 이나는 앞으로 달려가 그것을 막았다. 한편 사토는 감정평가 능력을 사용하여 아진 소녀들이 사제의 노예가 아니라 멀리서 앉아 관찰하는 쥐 같은 남자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게다가 그의 공범들은 군중 속에 섞여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토는 아진 소녀들을 보호하면서 은밀하게 한 명씩 부하들을 제압했습니다. 이때 다른 사찰의 사제가 나타나 이나를 옹호하며 양측 간의 언쟁이 격화되었습니다. 배우 조종자가 자신이 만들어낸 극을 즐기는 동안 사토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그 남자가 반응하기도 전에 사토는 그의 배에 강한 발차기를 날렸습니다. 그 후 사토는 배우의 임무를 군중 앞으로 데려와 그의 음모를 폭로했습니다. 이 남자는 노예를 빌려주고 평범한 돌이 신성하다고 주장하며 사람들에게서 돈을 가로채려 했습니다. 군중이 그가 마족의 일원인지 추측하던 바로 그때 그것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사토는 도착하자마자 도시에서 마족 구성원을 감지했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모든 시민들이 도망쳤지만 새아이는 만약 때문에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주인의 명령 없이 행동하면 목걸이가 그들을 조일 것이다. 주인이 악마에게 죽자 그들은 더 이상 그 제약에 얽매이지 않았다. 사토는 기회를 틈타 즉시 그들을 통제해서 해방시켰다. 악마는 갑자기 어둠의 마법을 걸었고 이나가 병사들을 이끌고 사토를 돕자 그들도 그와 함께 그 안으로 끌려 들어갔다. 정신을 차린 사토는 3명의 아진과 함께 동굴에 있었고 외눈박이 괴물이 두려움에 대해 중얼거리는 것을 들었다. 그는 사토의 무리를 찢어밟길 괴물들을 만들겠다고 주장하며 그들이 느낄 공포를 즐겼습니다. 그 악마가 떠난 후 사토는 자신을 새 소녀에게 소개했고 이름이 없던 그들은 그에게 이름을 지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악마가 떠난 후 사토는 이름이 없는 새 소녀에게 자신을 소개했고 소녀들은 그에게 이름을 지어달라고 했습니다. 사토는 고양이 같은 소녀에게 타마게, 같은 소녀에게 파차이 도마뱀 같은 소녀에게 리사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고양이 같은 소녀에게는 타마게,
같은 소녀에게는 파차이 도마뱀, 같은 소녀에게는 리사라고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들에게 수건과 물을 주어 몸을 닦도록 하고 상처에 발을 연고까지 주자 사토는 기뻐했습니다. 처음에는 소녀들이 이 물건들을 받는 것을 주저했지만 그렇게 친절하게 대해진 적이 없었고 사토가 명령처럼 강조해서 말하자 그제야 받았다. 사토가 명령처럼 강조해서 말하자 그제야 받았다. 청소를 마친 후 그들은 푸짐한 식사를 즐겼다. 소녀들이 배부르게 먹자 사토는 상황을 판단하기 시작했다. 자신의 기술을 이용하여 그는 미궁을 통과하는 경로와 인하와 병사들의 위치를 쉽게 파악했다. 이상하게도 그는 이전에 보았던 외눈박이 악마를 감지할 수 없었는데 이 때문에 이동 중 매복에 대한 불안감이 생겼다. 사토가 이동 준비를 하는 것을 본 새 소녀는 두려움을 표하며 그가 안내해준다면 미끼가 되는 것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사토는 그런 의도가 없고 단지 길을 확인하는 것뿐이라고 안심시켰습니다. 그러고는 리색에 검을 건네주며 자신의 명령이 있을 때만 싸움에 참여하라고 일러주었습니다. 그들이 나아가던 중 파차이가 갑자기 피냄새를 맡았고 가까이 가보니 괴물이 시체를 먹고 있었습니다. 리사는 괴물이 정신 팔린 틈에 살금살금 지나가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사토는 자신의 저격 실력을 연마하기 위해 총을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것을 효율적으로 제압하기 위해 신속하게 최대 레벨로 증폭시켰습니다. 사토의 무기에 놀라움과 호기심을 느낀 소녀들은 그것이 마법 무기임을 설명하는 사토의 말에 비밀로 하기로 했습니다. 사토는 쓰러뜨린 괴물의 부품을 사용하여 창을 만들고 리색에 건네주려던 순간 그녀가 귀중한 아이템인 괴물의 핵을 찾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리사는 그 가치를 고려하여 사택에 그것을 가지라고 제안하며 자신이 받았던 검을 탐에게 건넸습니다. 이후 사토는 자신의 총을 사용하여 괴물을 묶고 있던 사슬을 끊었습니다. 소녀들이 갑자기 내는 소리에 타마와 파차이가 깜짝 놀랐다. 그들에게 사과한 후 그는 모두에게 자신을 따라 미궁을 빠져나가자고 재촉했다. 꽤 많은 몬스터들을 물리쳤지만 지금까지 소녀들의 레벨은 변하지 않았다. 그때 사토는 아이디어가 떠올라 탐에게 돌을 줍도록 했다. 몬스터를 만났을 때 그는 몬스터를 죽이지 않고 다치게만 했고 타마에게 돌을 던지게 하고 리색에 창으로 찌르게 했다. 그들이 이 행동들을 완료하자마자 사토는 마지막 일격을 가해 끝장을 냈습니다. 그 후 그는 타마와 리색에 몬스터의 핵을 회수하라고 하고 자신과 파차이는 앞서 나가기로 했습니다. 전과 같은 방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그 소녀는 돌을 던지고는 공황 상태에 빠져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걸 끝낸 직후 사토는 다른 두 사람이 있는 곳으로 소녀를 따라갔습니다. 진정된 파차이는 사택에 즉시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녀가 도망친 것에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녀가 계속 그렇게 당황하면 죽을까봐 걱정했습니다. 그 후로 그들은 그 전략을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타마와 파차이 둘 다 5레벨에 도달했고 리사는 6레벨에 도달했습니다. 셋 다 지쳐 보이자 사토는 그들에게 휴식을 취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빨리 기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음식을 나눠주었습니다. 그 후 청년은 그들에게 편히 쉬라고 말했지만 리사는 거절했고 그래서 사토는 강압적인 어조로 그녀에게 자라고 말하며 자신이 깨어서 그들을 지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휴식 후 그들은 계속해서 길을 나섰고 더 많은 몬스터들을 물리쳤습니다. 가는 길에 그들은 낡은 집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물품을 구하기 위해 들어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새 소녀는 혼자서 몬스터를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 승리로 그들은 맛있는 구운 개구리 요리를 즐겼습니다. 배부르게 먹은 후 새 소녀는 함께 목욕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목욕 후 그들은 힘을 회복하기 위해 계속해서 잠을 잤습니다. 여정을 재개했을 때 그들은 갑자기 레벨 10 슬라임을 만났습니다. 이를 본 사토는 화구를 사용하여 물리치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 순간 리사는 슬라임의 핵심을 노려서 물리칠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그 후 타마는 슬라임 뒤쪽 벽이 이상하다는 것을 알아챘고 사토가 확인해보니 벽 뒤에 통로가 있었습니다. 확인을 마치자 갑자기 40레벨 늑대가 나타나 가장 가까이 있던 사택에 곧바로 달려들었습니다. 사토는 재빨리 벽 뒤에 설치해둔 함정을 작동시켜 늑대를 떨어뜨렸습니다. 이후 길을 계속 가던 중 3개의 거미고치 안에 생명체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토는 소녀들에게 고치 안에 갇힌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지시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사토를 구해준 것에 대한 보답을 약속한 귀족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노예 상인이었고 세 번째 사람은 다름 아닌 이전에 파차이를 꾸짖었던 젊은 남자였습니다. 그는 그 소녀가 자신을 만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에 그녀에게 칼을 건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를 본 사토는 파차이에게 물러서서 그 젊은 남자를 무시하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고함에 짜증이 난 귀족은 그를 구워버리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거미 괴물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그 자리에서 조금 더 이동한 후 두 소녀는 갑자기 앞에서 싸움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토는 세 소녀에게 즉시 그의 뒤에 바싹 붙어 있으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싸우는 사람들을 돕도록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사마루라는 청년은 사토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자신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슬라임 같은 하급 악마조차 쓰러뜨리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두 소녀에게 굴욕적으로 구출당했습니다. 사토 일행의 지원 덕분에 병사들도 상황을 다시 장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날을 보지 못한 사토는 그녀를 찾으러 갔고 억류당한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녀를 풀어주었고 대신 따뜻한 포옹을 받았습니다. 그 짧은 로맨틱한 순간은 오나가 끼어들면서 깨졌고 악마를 물리치는 것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녀의 질문에 사토는 리사를 통해 악마들의 약점을 알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남자가 다른 여자를 언급하자 이나는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모든 악마들을 물리친 후 오나는 모든 사람들의 부상을 치료했습니다. 이나 또한 광장에서 만났던 리사가 그 짐승 소녀였다는 것을 알고 기운을 차렸습니다. 병사들이 철문을 부수기를 기다리는 동안 타마는 담의 이상한 점을 다시 발견했습니다. 그 담 뒤에도 통로가 있었는데 그것은 사토가 이전에 늑대를 밀어 떨어뜨렸던 곳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병사들은 갑자기 보물상자를 발견하고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그 상자에는 돈이나 귀중품 대신 외눈박이 악마가 들어있었습니다. 악마를 물리치기 위해 귀족은 병사들에게 주문을 외우실 시간을 벌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악마는 돌 마법으로 그들의 방어를 무너뜨리고 이어서 음파를 사용하여 모든 병사들에게 환각을 일으켰습니다. 영향을 받은 병사들은 동료들을 적으로 보았고 사토는 그들을 기절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귀족은 주문을 완료하고 악마를 파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악마는 마법의 저항력이 있어서 효과가 없었습니다. 상황을 지켜보던 사토는 자신만이 여전히 싸울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이전에 보았던 늑대가 사토를 찾아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본 사토는 한 가지 생각을 떠올리고 늑대에게 자신을 통로 아래로 밀어넣도록 했습니다. 한적한 곳에 도착하자 사토는 자신의 소지품에서 성검을 꺼냈습니다. 그래서 그는 쉽게 별다른 노력 없이 늑대를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검이 그를 인식하지 못했기에 사토는 성검을 사용하면서 피해를 입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검을 넣고 성검이 자신을 받아들일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한편 이나는 병사들과 함께 여전히 악마와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토는 시장에서 산 가발과 감면 덕분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에서 산 가발과 가면 덕분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의 도움으로 마법사들은 악마에게 피해를 입힐 기회를 찾았습니다. 세 마리의 짐승 소녀들이 깨어났고 비록 사토를 볼 수는 없었지만 냄새는 맡을 수 있었다. 발각되는 것을 원치 않던 청년은 서둘러 적을 제압했다. 패배를 직감한 악마는 소환진을 그렸다. 사토는 그를 막으려 했지만 악마는 이를 예상하고 그를 붙잡아 주인을 소환할 시간을 벌었다. 악마의 말에 따르면 그의 주인은 마왕의 일원이었다. 이후 고위 악마는 그에게 보상으로 외눈박이 악마를 흡수하여 합체하기로 했다. 부하를 흡수한 악마의 힘이 강해졌다. 사토는 다른 방법이 없어 성검을 계속 사용했다. 익숙한 검을 본 악마는 사토를 영웅으로 착각하고 최대한 몸을 단단하게 만들었다. 결과적으로 사토는 성검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 곤란을 겪었다. 성검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없었다. 그는 운석구를 사용하려 했지만 공간이 너무 좁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토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그를 돕고 있었다. 큰 피해는 주지 않았지만 그들의 마법은 여전히 효과적이었습니다. 이를 본 사토는 이나의 말을 떠올리고 파이어볼을 최대로 강화했습니다. 검을 내려놓고 지팡이를 꺼내 강화된 마법을 시전하며 사토는 그 마법에 악마가 큰 피해를 입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구경꾼들은 기본 마법이었지만 고급 마법으로 착각했습니다. 그 순간 사토는 이 세계의 진실을 떠올렸습니다. 오직 영웅만이 성검의 힘을 완전히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사토는 성검을 가지고 있었지만 영웅의 칭호는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비슷한 칭호 신살자라는 칭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소지품에서 신성한 검을 사용하여 성공적으로 마무리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혼란스러워하는 동안 물리쳤습니다. 땅으로 돌아와 사토를 보니 세수인 소녀들은 매우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사토가 병사의 질문에
세 소녀가 자신의 노예가 아니라고 대답하자 그들의 기분은 상했습니다. 그것을 지나쳐 한 남자가 사토에게 누군가가 그를 만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토가 짐승 소녀들에게 함께 가자고 하자 그녀들은 즉시 기운을 차렸습니다. 그때 소마루라는 청년이 나타나 짐승 소녀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파차에게 전에 자신이 찬 것을 사과했습니다. 청년이 떠난 후 이나는 갑자기 달려와 사택에 안겼고 전투 후 사토는 마침내 영웅의 칭호를 받았습니다. 니도란 씨 덕분에 새 짐승 소녀들은 공식적으로 사토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서류 작업을 돕는 것 외에도 니도란 씨는 다른 상품들도 소개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때 초라한 오두막에서 루루라는 이름의 허약한 소녀가 그를 맞이하러 나왔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아리사였는데 그녀는 사토가 전에 길에서 만났던 소녀였습니다. 사토를 더욱 놀라게 한 것은 그녀가 자신의 이름을 얼마나 쉽게 발음했는가였습니다. 의심스러워진 그는 두 소녀의 귀에 같은 문장을 속삭였습니다. 일본어로 머리카락에 거미가 있다고 말했을 때 아리사만 반응했습니다. 그 말은 곧 머리카락에 거미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토는 그들을 버릴 수 없어서 둘 다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오리사의 성격을 통해 그는 그녀가 외향적인 성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수줍고 여린 루루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사토의 노예들에게 호기심이 생긴 아리사는 나중에 파차이와 탐에게 다가가서 자연스럽게 그들을 좋아했고 심지어 그 소녀들이 얼마나 귀여운지 칭찬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를 본 리사는 앞으로 나서서 새로운 이들을 맞이했고 사토 또한 그들이 노예에 대해 편견이 없다는 사실에 기뻐했습니다. 그들이 도시에 들어서 오자마자 루루의 배에서 갑자기 꼬르륵 배고픈 소리가 났습니다. 이를 본 사토는 재치 있게 그룹이 함께 무언가를 먹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파차이와 타마의 눈이 빛났고 아리사는 사토의 친절함에 놀랐습니다. 노예들은 검은 빵, 기껏해야 뜨거운 수프 정도만 먹었기에 리사의 조는 하루에 한 끼만 먹었습니다. 배가 고프면 먹을 수 있는 꽃이나 풀 같은 것을 주봐서 허기를 달랬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토는 나중에 그 소녀들에게 호화로운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눈앞에 놓인 맛있는 음식들을 보며 소녀들의 눈은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소녀들은 모두 예의 바르게 기다렸습니다. 사토의 허락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맛보지 않았습니다. 파차이와 타마는 그런 맛있는 음식을 처음 먹어보는지라 시켜서 먹는다는 걸 잊고 후 불지도 않았습니다. 아리사는 두 소녀의 귀여움에 정신이 팔렸지만 비록 제드 호스텔의 음식에는 비할 바가 아니었지만 이곳 음식은 사토의 입맛에 꽤 잘 맞았습니다. 그와 달리 어린 노예들은 매운 음식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리사만이 매운 음식을 잘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다른 음식도 먹어보라고 너무 매운 음식은 과하게 먹지 말라고 다른 이들에게 조언했습니다. 그때 사토는 소녀들의 옷이 다 해졌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음식을 더 시키러 나가서 그 기회에 그들을 위해 새 옷을 사기로 했습니다. 리사가 그와 함께 가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토는 그녀에게 모두와 함께 먹고 있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쇼핑 후 그 청년은 닭꼬치를 파는 노점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리사가 그 요리를 좋아한다는 말을 들었기에 몇 개 사러 들렀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사토는 갑자기 배고픈 짐승족 무리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에게 구운 닭꼬치를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리사에게 꼭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토가 새 옷을 사주자 소녀들은 아주 밝아 보였습니다. 리사조차도 주인의 미적 감각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 후 사토는 소녀들을 제드 여관으로 데려갔습니다. 사람 수가 늘었으므로 그 청년은 방을 하나 더 빌릴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관 주인에 따르면 그 당시 여관은 만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사토를 가장 괴롭힌 것은 노예들에게서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불편한 시선들. 그래서 사토는 그들과 함께 야영하기로 결정했고 두 어린아이는 그의 방에 머물렀습니다. 그때 오리사가 갑자기 주인에게 진정하라고 말했고 그러고는 비밀리에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여 주변 사람들의 동정심을 얻었습니다. 그녀의 말을 들은 후 그들의 태도가 바뀌었고 여주인도 갑자기 여관의 마구간이 아직 사용 가능하다는 것을 떠올렸습니다. 그러자 사토는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여 새 노예 소녀들을 위한 매트리스를 만들었고 누군가 몰래 들어오면 소리 지르라고 했고 자신이 구하러 오겠다고 했습니다. 방에 돌아왔을 때 루루는 사토가 옷을 갈아입도록 도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젊은이는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소녀와 오리사가 모두 옷을 벗은 것을 보고 더욱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사토가 옷을 입으라고 명령했을 때 오리사는 매우 놀랐고 루루는 주인을 도울 수 없다고 생각하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본 사토는 코트를 덮어주려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것을 보고 사토는 코트를 덮어주려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에게 다가가 그런 짓을 하지 말라고 했다.
후회 깊은 잠 속에서 사토는 갑자기 정령 마법과 정령 마법 저항력을 얻었다. 천천히 눈을 떴을 때 그는 오리사가 자신의 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아무것도 입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강제로 키스했다. 그리고 만약 그의 정령 마법 저항력이 없었다면 사토는 큰 실수를 저질렀을 것이다. 오리사는 그가 자신의 능력을 무효화할 수 있다는 것을 보고 매우 놀랐다. 오리사가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지 못하게 하려고 그는 그녀의 마법 사용을 금했습니다. 이제 사토는 여관 사람들에게 마법을 쓴 것이 오리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사용 금지 외에도 그는 그녀에게 그들에게 걸린 마법을 풀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순진한 척했습니다. 이를 본 사토는 그녀로 하여금 모든 것을 자백하게 하기 위해 신문 기술을 업그레이드했습니다. 덕분에 사토는 그들의 첫 만남부터 오리사가 그에게 푹 빠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매끄러운 검은 머리카락과 순수한 얼굴은 그녀로 하여금 그를 남편으로 삼고 싶게 만들었습니다. 사토가 주인이 된 이상 그에게 시중 들고 싶지 않았어요. 받아들일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마법을 써서 그를 가졌죠. 그를 얻기 위해 마법을 사용했어요. 하지만 사실 처음에는 오리사는 단지 사토가 자는 모습을 보기 위해 몰래 침대에 들어가려고 했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자신의 욕망을 억누를 수 없었고 그렇게 상황이 악화되었죠. 후에 오리사는 자신도 사토와 마찬가지로 일본인이라고 더 정확히 말하면 이곳에 환생해서 전생의 기억을 간직하고 있다고 고백했어요. 사토의 검은 머리카락을 보고 그녀는 추측했다. 그가 영웅으로 소환되었을 거라고. 오리사는 또한 사토가 이 세계에서 만난 두 번째 일본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다른 한 명은 루루가 아니었고 사실 그녀의 먼 조상이었다. 일본에서 태어났다면 루루는 외모로 아이돌이 되었을 수도 있었는데 이 세계 사람들은 그녀를 매력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이전 주제로 돌아가서 오리사는 그때 물었다. 사토는 자신이 환생했는지 소환되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녀의 설명에 따르면 환생은 다른 세계에서 죽은 자들이 여기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소환은 마법으로 강제로 이 세계로 불려온 것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사토는 어느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신을 만난 적도 없었고 소환진도 보지 못했으며 그의 레벨은 그냥 평범한 둥근 숫자였고 버프도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사토는 자신의 운석 폭풍 스킬이 상당히 불균형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건 그렇고 사토는 오리사가 왜 노예가 되었는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작가는 이 부분을 감추어 두었기에 나중에 밝혀지게 됩니다. 다음날 아침 마르다는 이나를 데리고 사토의 방으로 가서 그를 부르려 했고 둘 다 곧바로 루루가 잠꼬대로 오해받을 수 있는 말들을 하는 것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젊은 남자가 알몸의 여자와 함께 자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나는 비명을 지르며 사토를 변태라고 부르고는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때 오리사는 주인에게 이나를 따라가는 것이 가장 좋겠다고 조언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토는 재빨리 옷을 갈아입고 창문으로 뛰어내려 이나를 따라잡았고 그녀의 손을 잡고 모든 것을 설명하며 오해라고 확신시켰습니다. 그때 사토는 그런 목적으로 노예를 사지 않았다고, 그리고 오리사가 침대에 있던 이유는 자기가 잠든 후에 몰래 올라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기가 잠든 후 오리사가 몰래 침대에 올라왔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 후 사토는 능숙하게 달콤한 말로 이나의 옷차림을 칭찬하며 멋진 옷가게를 알고 있으니 데려가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오리사는 사토가 5분도 안 되는 시간 안에 상황을 진정시킨 것을 칭찬해야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토는 그녀의 이마를 톡 쳤습니다. 그녀가 모든 소동의 원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두를 불러 모으라고 한 후 사토는 어젯밤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오리사의 말에 따르면 그녀는 한때 공주였고 전생의 지식을 이용하여 왕국을 번영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와중에 나라가 약해졌을 때 이웃 왕국이 침략하여 왕과 왕세자를 공개적으로 처형했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신분을 잃고 노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예상치 못하게 악마가 나타나 성과 수도를 파괴했습니다. 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오리사와 루루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며 산으로 도망쳤지만 놀랍게도 노예상에게 발견되었습니다. 현실로 돌아와서 루루를 제외한 소녀들이 모였습니다. 루루는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사토는 오리사에게 돈가방을 주며 모두를 위한 필수품을 사라고 말했습니다. 소매치기와 납치범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수인들도 오리사와 함께 갈 것이며 예방조치로 사토는 오리사에게 마법 사용을 허락했습니다.
아이들이 사이좋게 지내는 모습을 보며 사토는 안심했고 그들이 노예로 취급받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이나와 사토가 단둘이 있을 때 이나는 사택에 오늘 계획이 있냐고 물었다. 젊은 남자는 동료들을 위한 숙소를 찾을 생각이라고 대답했다.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 곁에 있고 싶었던 이나는 그와 함께 가고 싶다고 말했다. 이후 두 사람은 나티라는 중개인을 만나러 사무실을 방문했다. 사토가 동료들과 함께 살고 싶어 하는 것을 알고 네티는 범죄율이 높아서 비교적 저렴한 서쪽 지역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사토는 한 개의 금화 정도 하는 곳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네티는 몇 가지 적절한 선택지를 제안했습니다. 첫 번째 아파트는 괜찮아 보였지만 전 주인이 범죄자에게 암살당했습니다. 두 번째는 매음굴 맞은편이었고 세 번째는 범죄 조직의 은신처가 밑에 있었습니다. 사토가 마음에 드는 곳을 찾지 못하자 네티는 다른 적당한 곳이 있는지 사무실로 돌아가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사토는 이나에게 어딘가 가고 싶은지 물었고 이 말을 들은 네티는 함께 전날 오픈한 새로운 벼룩시장에 가보자고 제안했고 이나는 데이트하는 커플에게 좋은 장소라고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쇼핑을 마치고 숙소에 물건을 맡기러 가는 일행들을 만났습니다. 새 옷을 입은 여자아이들은 아주 귀엽게 보였고 아리사는 심지어 이곳에서 흉조라고 들었던 보라색을 피하기 위해 머리 색깔까지 바꿨습니다. 새 옷을 입은 여자아이들은 아주 귀엽게 보였고 아리사는 심지어 이곳에서 흉조라고 들었던 보라색을 피하기 위해 머리 색깔까지 바꿨습니다. 나중에 사토는 모두를 벼룩시장으로 데려가야 했고 인에게 상의 없이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이나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인에게 잘못을 만회하기 위해 사토는 그녀에게 귀걸이 한 쌍을 사주었습니다. 이때 아리사가 개입하여 자신도 뭔가 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토는 각자 원하는 선물을 사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후 그룹은 야외 무대에서 연극을 관람했습니다. 로맨틱한 장르였는데 젊은이들의 취향에는 맞지 않았습니다. 리사조차 무대 주변의 꽃이에 더 집중하고 있었다. 사토가 보고 있던 연극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제니라는 평범한 마법사의 이야기였다. 그와 라티나 공주는 매우 로맨틱한 관계였다. 공주의 약혼자는 질투심에 젠의 가족을 죽이고 심지어 교활하게 자신의 하인에게 젠을 죽이라고 위협했다. 슬픔에 잠긴 공주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기 위해 자살했다. 모두 이야기가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갑자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심연에 던져졌던 젠의 시체가 되살아나 언데드로 변했습니다. 그는 악한 백작의 모든 부하들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백작을 처형하려는 순간 성기사가 나타나 젠을 죽였습니다. 이후 백작의 성격은 극적으로 변했고 그는 속죄하여 좋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화장실에 가는 길에 사토는 손수건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그것을 돌려주러 갔을 때 주인이 그에게 물었다. 방금 본 연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녀에 따르면 원래 대본에서는 그가 백작에게 복수한 후에 젠이 죽었지만 귀족들의 반대 때문에 바뀌었다고 한다. 그녀는 또한 실제 이야기에서는 여주인공이 평민으로 젊은 남자와 행복하게 사랑에 빠져 있다가 백작에게 납치되어 강제로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손수건 주인에게 작별 인사를 한 후 사토는 모두와 합류하기 위해 돌아왔다. 그는 유이나와 아리사만이 그 연극을 진지하게 본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감정은 달랐지만 말입니다. 라티나 공주의 공영에 공감하지는 않았지만 아리사는 공주가 칼을 들고 백작에게 복수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유이는 반박하며 공주가 모든 일의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두 집안이 정한 약혼을 깨뜨린 아리사는 양보하지 않고 유이를 예로 들며 가족이 선택한 사람과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 중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유이는 잠시 당황하여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녀는 사랑과 의무 사이에서 갈등하며 대답했습니다. 이나의 불편한 기색을 본 사토는 나서서 아리사에게 인에게 사과하라고 요청했습니다.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그는 하인들에게 꼬치 요리를 사오라고 제안했고 비용은 자신이 부담하겠다고 했습니다. 후에 거리를 거닐던 중 그들은 뜻밖에도 아노나 일행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방금 개미 이빨과 싸우고 심하게 다쳐 멍투성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에 따르면 그들은 국경을 넘는 주의 기사단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개미의 턱이 자신들을 공격하게 만든 원인이라고 믿었던 이전의 일 때문이었습니다. 이나가 세 사람의 부상을 치료한 후 그룹은 갑자기 비명소리를 들었습니다. 거대한 개미를 잡는 타마의 그룹을 본 준이가 지른 비명이었습니다. 그 순간 사토는 주변에 남아있는 위협이 있는지 확인하던 중 도시로 다가오는 개미떼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재빨리 소녀들에게 대치 준비를 지시했습니다. 적의 수는 많았지만
그들은 3레벨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도움 없이도 군대가 쉽게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많은 개미들이 간단한 방어 벽점조차 뚫지 못했습니다. 루루는 전투 능력이 없었기에 사토는 아릿에게 루루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라고 했습니다. 파차이와 타마는 여관을 지키는 임무를 맡았고 사토는 리사와 함께 최전선으로 가서 군대와 함께 싸웠습니다. 예상대로 개미들은 이나와 그녀의 팀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토와 리사의 추가 지원으로 몇몇 개미만 방어선을 뚫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그랬던 개미들은 파차이와 타마의 무리에 의해 빠르게 제거되었습니다. 추적을 통해 사토는 몇몇 개미들이 네티의 사무실까지 들어왔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래서 그는 리색에 그곳 상황을 처리하도록 맡기고 자신은 중개사무소로 갔습니다. 도착하자 사토는 전투용 해머를 사용하여 안에 있는 개미들을 박멸했습니다. 하지만 네티는 계단이 개미들의 산성 잔류물로 여전히 뒤덮여 있어서 위층으로 올라올 수 없었습니다. 사토가 네티를 위해 계단을 덮을 무언가를 찾고 있을 때 그녀의 매니저가 나타나 그들을 도왔습니다. 감사를 표시하며 네이티는 두 젊은이에게 키스했다. 네이티는 자신의 매니저가 사실은 요정이 아니라 숲의 정령이라고 설명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던 것처럼 이러한 혼란은 1세대, 영웅들이 긴 귀를 가진 존재들을 그렇게 불렀던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리고 그 오해는 수천 년 동안 지속되었다. 그 지역을 떠난 후 사토는 군대가 개미 시체를 처리하는 것을 보았다. 이나가 사토를 보자 그녀는 그에게 달려갔지만 어설프게 그에게 부딪혔다. 그녀는 약속이 깨진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계속하고 싶었지만 다른 약속 때문에 미루어야 했습니다. 한편 사토는 리사가 군인으로 보이는 한 남자에게 괴물 군단을 팔도록 강요당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 남자가 정부 규정을 이용해 사기를 치려는 것을 즉시 알아차리고 사토는 자신의 상인 면허증을 꺼내 그 남자에게 거래 내역을 영수증으로 작성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 남자는 도둑질이 아니므로 그런 절차는 필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상인인 사토는 신과 거래할 때조차도 꼼꼼함을 고집하며 신중한 거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상인 사토는 신과의 거래에서도 세심함을 고집하며 정확한 거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의 성실함 덕분에 사토는 그 남자가 금액을 잘못 적었다는 것을 알아채고 정확한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밤이 되자 그 추가된 돈 덕분에 그들은 호화로운 잔치를 벌일 수 있었는데 여기에 개미 공격 당시 여관을 지켜준 파차이와 탐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관 주인이 선물한 여러 요리가 더해졌습니다. 축하하는 동안 루루가 아직 몸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아챈 사토는 그녀를 위해 약을 사러 나갔습니다. 가는 길에 미궁에서 구해준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진심 어린 보답에 사토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술집에 들어가게 되었고 몇몇 여자아이들이 그의 테이블 근처에서 시중을 들었습니다. 술집을 나선 사토는 부엉이 깃털을 발견했고 곧 골목에서 싸움 소리를 들었습니다. 소리 나는 쪽으로 달려가자 몇몇 수상한 인물들을 만났고 재빨리 총을 뽑아들었습니다.